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간목, 해월의 간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절적으로 겨울입니다. 겨울은 나무가 다 자랐다고 보는 겁니다. 나무가 자랐다고 보게 되면 반드시 이제 그 쓰임이 중요하게 되는데, 지지와 청간의 글자에 의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즉 해월의 간목은 일단 생목, 계속 자라는 나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자란다는 것은 나무도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게 되며, 지지에 뿌리가 있고 나무에 그럴 경우에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 청간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청간에서 병화를 보는 경우, 병화는 계속적인 성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간에 병화가 떠 있게 되면 해월의 간목, 비단 해월의 간목뿐만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그리고 수월도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수월부터는 생명의 활동작용이 정지가 되고 어떤 성숙이 되는 그런 계절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까지 해서 이 기간 동안에 간목이 청간에 병화를 본다든가 또는 지지에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생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는 나무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생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생목은 이 대운하고 직결이 됩니다. 대운에서 생목은 대운이 남방으로 가야 됩니다. 생목이 대운이 북방으로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가을로 가게 되면 시대를 역행해 버리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나무의 역할 작용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사주의 그릇이 엄청나게 많이 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을 생목으로 잡고 그 다음에 해월의 간목이 사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목이다. 나무가 다 자랐다는 겁니다. 다 자랐는데 이 간목이 바로 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용도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가 다 죽은 나무는 바로 도끼로 나무를 제목을 다듬어서 동량, 즉 대들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 한옥, 집 짓는 거에 비유하게 되면 이 한옥의 기둥, 주축돌 또는 기둥, 대들보. 이 대들보라는 개념이 뭐냐면 곧 국가의 동량지제입니다. 동량지제, 바로 국가의 고위 관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고, 직업적으로도 전문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래서 사목, 수월, 해월, 자월, 축월에 간목이 다 자란 나무일 경우 그게 동량지제가 되기 위해서는 도끼로 다듬어야 되는데, 이 다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끼라는 경금, 이 도끼자루를 봐야 되고 여기에 정화나 병화를 보게 되는데, 화를 볼 경우 이 화를 가지고 경금 쇳덩어리를 바로 도끼라는 아주 질 좋은 보검을 만듭니다. 이 보검을 만들어서 나무인 간목을 바로 석가래라든지 대들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사주는 한자 그 차이에 의해서 사주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월의 간목이 경금과 정화나 또는 정화가 없으면 이제 병화를 대타로 쓰게 되는데, 이게 없고 간목과 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건 사주의 그릇이 완전히 이 정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주의 그릇이나 작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직업의 직업의 격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서 계속 연동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목일 경우 아까는 도끼, 쇳덩어리를 정화라는
하나의 불로 경금이라는 쇳덩어리를 잘 녹여서 신금이라는 아주 날이 잘 드는 그런 도끼자루를 만들어서 간목을 동량지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외에 간목이 이번에는 경금이 없고 사주 내에 경금이 없다. 근데 정화만 있다. 정화만 있는데 이럴 경우 그러면 천간의 구조가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천간의 구조가 간목과 정화를 보는 경우 제가 이런 사주는 실제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본 사주인데 아주 상담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사주가 들어오게 되면 왜냐하면 벌써 이게 사주가 좋다는 게 눈이 들어오거든요. 이럴 경우 월지에 가서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리고 해월에 천간의 정화라는 바로 불을 보는 경우 간목인 사목 다 죽은 나무 다 자란 나무를 정화라는 이제 모닥불로 피워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대체적으로 의학에 종사한다거나 또는 만인을 위해서 내 몸을 태우는 사람 내 몸을 태운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아니면 뭐 침구사 지금은 침구사라는 말이 없지만 한의사 이런 하여튼 뭐 전문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신경외과 의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태우잖아요. 내 몸을 태워서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직업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주가 예전에 있었는데 기억이 나서 한번 적어봤는데 이런 사주가 이제 한 3년 전에 제가 상담을 한 경우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딱 적었을 때 여자였습니다. 여자였는데 실제 사주라는 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일단 딱 보게 되면 사주가 그리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딱 보면 바로 해월이라는 계절의 간목이 나무는 다 자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 자란 나무인데 천간에서 정화를 보고 있거든요. 정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인업, 의사, 공무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간목이 정화라는 불을 가지고 신금이라는 기신을 녹이는 겁니다. 기신을 녹인다? 이럴 경우에 대표적인 해석이 이런 걸 뭐 식신제살, 또 상관제살 뭐 이런 형태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용어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극하는 구신, 구신이라 또는 병신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런 게 바로 신금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겨울에는 신금이라는 날카로운 쇳조각이 바로 이런 쇳조각이 간목이라는 나무를 잘라버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나무가 피해를 입을 겁니다. 신금이 무섭겠죠. 왜냐하면 이 신금은 간목이라는 생명을 죽이려고 벌써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이렇게 병이 있을 경우 연간의 정화가 바로 이 사람이 식신이 되는 겁니다. 식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식신과 상관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주의 그릇을 볼 때 식신이냐 상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신이라도 어떤 식신인지 또 상관이라도 어떤 상관인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식신이라고 꼭 그래서 어떻다 상관이라고 그래서 또 꼭 어떻다 라는 해석이 안 나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을 경우 정화인 식상을 이용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간목이라는 내가 나 자신이 어려운 나를 어렵게 하는 병신이자 구신 원수구자입니다. 이럴 때는 병신과 구신인 신금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이 똑똑하고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 해미 한목으로 인해서 정화의 그 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사주를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정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거는 요분이 이제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서 치과를 개업을 했는데 이분이 개업한 시기가 정유년 하반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치과 같은 경우 개업할 때 대출을 많이 끼고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처음부터 이분이 뭐 사업했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 사주는 적어도 공무원 아니면 뭐 의사 그 정도의 사주 레벨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한 5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의 관심사는 지금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게 오픈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픈을 2017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반기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장사가 안 됩니다. 이제 뭐 이분이 장사가 안 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유년 제가 왜 정유년에 이분이 다른 철학원 서울에 있는 뭐 3개 정도의 철학원에서 정유년에 사업을 시작해라. 시작해도 좋다라고 상담을 받았답니다. 그 이유는 벌써 뻔하죠. 왜냐하면 정유년 다음에 무술년인데 천간으로 무토라는 제가 딱 지금 천간에서 뜨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합의 작용으로 인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된다. 이제 100%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정유년에 이 여성 의사분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그 다음에 고생도 보통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토의 작용을 관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격곡을 공부할 때 천간에서 재성이 뜨면 대부분 다 사업이 되고 이게 다 돈인 줄 알았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공부를 할 때 근데 전혀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돈은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술년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폐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 폐업이 실제 폐업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폐업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술토가 오게 되면 지지에서 이게 작용을 일으킵니다. 지지에 토는 나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재성이고 뿌리가 됩니다. 이 뿌리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해에 운의 희기, 운의 변화를 잘 감가를 해야만이 사업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하지 마세요. 라는 판단이 내려오게 됩니다. 단순히 천간에 재성이 떴다고 해서 사업을 해라 라고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뒷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다시 안 보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게 상당히 어설프게 상담을 하게 되면 좀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도탄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분이 엄청 괴로워해가지고 그때 저하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주 자체가 불미한 거는 개인적으로야 이 사주가 전문직 종사자 사주는 맞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제가 이제 나중에 드린 말씀이지만 첫째,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개인 돈 들여가지고 개인 가게를 오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간에 떠있는 재성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그러면 이 사주의 직업, 천명, 예를 들면 너는 뭐해 먹고 살아라. 이게 사주 8자라는 게 바로 이 천명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복을 줄 때 너는 돈 욕심 내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 사주가 지금.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신생재사주들. 이 사주는 천간에 재가 안 떠 있어서 일단 사주가 사업가 사주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시에 가서 개수라는 인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또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담하기로는 선생님은 사업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지금 치과 의사니까 뭐 대학 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월급 받는 게 제일 좋은 형태고, 두 번째 아니면 차라리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를 해라. 이게 이사주의 답입니다. 근데 이사주가 제가 보니까 신해부터 해가지고 대운이 가게 되면 경술, 신해, 뭐 임자, 개축, 갑인, 을묘, 을묘대운, 병진, 정사, 이 무호대운이 이제 쭉 오거든요. 이 무토대운, 물론 뭐 늦게 오니까 크게 상관없겠지만 이사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사주는 사업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무호대운이 40대나 50대에 왔을 경우에 절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사주는 무토라는 재성이 떠 있다고 해서 이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한 번은 부도라는 위기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주는. 그래서 사주는 이 천간 8자가 어떤 거를 해서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벌써 이사주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주가 가장 안 좋다라고 굳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연월일까지는 사주가 괜찮습니다. 요게 근데 그만 시가 유시가 돼버려가지고 진유 합이되기니까 절대 이사주는 돈 욕심 부려서는 안 되는 사주고, 두 번째는 제가 이사주를 처음에 건드릴 때 배우자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배우자 문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배우자 문제를 딱 건드렸냐면, 이사주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저는 이혼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사주를 판단하고 들어갔습니다. 다만 근데 사주라는 것이 항상 이 사주와 똑같은 사람이 60명이 존재합니다. 남녀로 나누게 되면 이 60명 중에 30명이 여자인데 30명의 여자가 결혼을 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 30명 정도만 20명 정도, 최하 절반 이상은 이사주가 벌써 이혼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결혼했다면 부부 문제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 여성분은 미혼입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에 또 관심도 없고, 그래서 뭐 부부 문제는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사주가 결혼했다면 상당히 요놈의 유금 하나 때문에 남자복이 없는 게 흠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진 않았죠. 미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주에서는 나무의 그 터전인 진토, 이 진토를 변질시키는 글자가 오게 되면 사주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가 너무나 안타깝다, 이 사주는. 더군다나 시의 개수가 떠서 이걸 뭐 정인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한겨울에 눈보라 맞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외로운 사주거든요. 외롭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딱 하나로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재성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지지에서 이 재성이 변질된 경우, 이런 사람들 돈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세운에서 정유년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무술년, 기해년, 요 세운의 해석을 딱 해석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사업을 하라고 권했을 경우에는 남의 인생을 망치는, 전혀 원래 사주 상담도 활인업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주를 공부하고 옳은 말로써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사주를 상담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그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상당히 나중에 그 손님을 다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해월의 간목이다, 천간의 정화가 뜨게 되면 이거 무조건 나무를 태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그 뿌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해석은 차후의 해석인 겁니다. 요 말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사주는 실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을 앉혀놓고 이 말하는 법을 못 배워버리게 되면 사주는 완전히 마치 문법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놓고 문법만 많이 배웠는데 정작 외국인을 앞에 놓고 단 한마디의 말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은 일단 정화와 미토입니다. 요게 제일 좋은 글자고, 뭐 해수야 뭐 목으로 변질됐으니까
나쁜 글자는 아니죠. 이 사주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요놈의 유금입니다. 이게 아주 관이 귀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특히 시에 있어서 이게 남자 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주도 하나의 사주를 더 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제가 감명한 사주는 아니고 어느 책에서 유추한 사주인데 이런 사주의 형태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일본의 그 무슨 황태자인가 천황의 무슨 그 딸인가 그 사주 아니면 천황 왕비의 사주하고 제가 비슷한데 이 사주가 얼핏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사주가 아닐 것 같지만 이런 사주는 아주 괜찮은 그래도 사주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해월 추운 계절의 간목이 땔감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땔감이다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이 있는 사주입니다. 정화라는 거. 그래서 정화가 아주 이거 좋은 글자거든요. 식신이 좋은 사주. 사람이 인간성이 좋습니다. 또 식신이 좋은 사주, 또 어떠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에 대한 해석만 좋게 해주게 되면 아주 이 사주는 크게 볼 곳이 없는 거고 추운 계절에 이 술토를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토는 추위,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서 추위를 막아주는 글자입니다. 추위를 막아준다. 추위라는 하는 것은 조우회적인 관점인데 조우를 해결해주는 글자가 있게 되면 어떤 사주든지 간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고 그 사람의 인품도 의심할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경금이라는 병이 있는 경우 왜냐하면 해월은 추운 겨울인데 겨울의 경금은 눈보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원천이 되는 구름입니다. 먹구름입니다. 겨울 먹구름. 이 먹구름이 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물을 못 만들게 정화가 싹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도 대표적으로 좋은 사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 오랜만에 해월의 간목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차월의 간목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